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제주도가 5년 단위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 첫날, 세부 예산 내역보다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자치도의 재정계획의 방향을 담은 것으로 주요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올해는 590건의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전문가 그룹, 담당 공직자, 그리고 의회, 그리고 도면사의 의견을 철저히 수립하는 속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변경된 사업수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래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급격한 사회 변화, 경제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해에 올해 당장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의뢰에 실시한 재정진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축에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뭐 형식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워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편 국제 컨벤션 센터에 다목적 복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사업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요즘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신문 광고 자주 보셨을 텐데요. 성산읍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현수막 시안까지 보내면서 각종 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도로가 지정 게시되는 물론 건물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일간지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도 각종 기관 단체들의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과 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들입니다. 가능하면 제2공항 하는데 프랑카드 협조 좀 해주라고 해갖고 그 샘플이 쭉 있던데요. 그 하나 골라서 달아주시라고 그러길래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평리와 신산리에 이어 난산리와 수산리 등 공항 부지가 들어가는 5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도내 250군데에서 특별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제2공항 결정과 향후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겠다며 7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해결한 이후에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가지고 흥여나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지양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반상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성산읍 9개 마을은 이번 반상회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 부지 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에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이나 토지 분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해놓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소유한 해안도로 주변의 토지. 농업과 관련이 없는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에 숙박업과 부동산 매매업까지 등재해놓고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제주도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3%인 237곳이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이내 변경해서 등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저희들 해산 명령 조치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방 농업회사 법인들까지 제주도에 땅을 구입한 뒤 분할해 판매하는 등 사실상의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 포항, 그다음에 대구 쪽의 농업회사 법인들이 거의 기획부동산 역할을 하면서 제주의 많은 농지들을 지금 이미 잠식해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잘 가는 중이고. 이번 조사는 법인 등기 사항을 서류로 검토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농업회사 법인들이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액비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간이나 하천 주변에 축산 분뇨를 그대로 버리는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중산간의 목장. 자풀 아래에 시커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양돈장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버린 겁니다. 하천에다가 갖다 공룡 살포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모여갖고 전부 숨에 들어가더라고.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무단 살포된 가축 분뇨가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이 일대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림읍의 한 축산 농가가 가축 분뇨 100톤을 양돈장 주변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액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뿌리는 등 올 들어 적발된 가축 분뇨 관련 불법 행위는 모두 95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살포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살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니까 냄새가 심하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운반과 보관 등의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GPS를 꺼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처음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주의 처분을 받는 게 전부여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의 모습을 담은 자료들을 선정해 특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최근 기증받은 자료들인데 독립운동 전선의 대통합을 이룬 선언서 등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 MBC 신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가 발행한 뉴스레터입니다. 일본의 제도 개정 거부라는 제목으로 일제의 문화 통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지에 전개되던 독립운동 전선을 대통합하기 위해 1923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국민대표회의 선언서입니다. 국민적 대화합으로 광복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자는 내용과 함께 125명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3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 발표한 연합선언의 원본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주 지역의 단체들도 함께 가입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후 일본군에 잡혀가는 장면을 담은 독일의 담배 카드도 공개됐습니다. 중국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황푸 군관학교 졸업기념 단검에는 당시 학교장이던 장개석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을 다 잃어버리고 제 성함까지 외국 이름을 써야 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두 번째 열린 기증자료 특별 기획전은
연말인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구름 많거나 흐린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늘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3도 내외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2도, 고산과 대정 13도, 낮 기온은 1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14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하늘은 흐리지만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전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섬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청주공항에는 먹구름이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잦은 비 소식 속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오라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엔진룸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행 중에 차량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한 숙박업소에서 머물던 66살 강모 씨 등 관광객 3명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들이 어제 저녁 식당에서 회를 먹은 뒤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 비가 잦았고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달 들어 20일 동안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린 날은 12일로 지난 1961년 이후 최다 강수일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강수량은 160mm로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았고 평균 기온은 16.8도로 평년보다 2.4도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제주 지역의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출입국 심사 지연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이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터미널 1층 입국장 대부분을 출국장으로 전환해 2층 출국장과 연계하고 면세점 공간 일부를 입국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 대책으로 출국장에 보안 검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력 4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섰지만 행정시 예산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자치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 규모는 4조 1,0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했고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예산 규모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지난 2006년 전체 예산의 57%였지만 내년에는 42.3%로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행정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